나는 그녀의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감이 번뜩였다. 그래, 해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칼을 들고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섰다. 피를 흘리지 않게, 단지 공포를 새기기 위해. 하지만 칼날이 그녀의 피부에 닿기 직전 나는 멈췄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는 거였다. 그녀의 자유,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모든 거짓된 행복.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화려한 뒤에 숨겨진 고독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나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종이 한 장이 우리의 7년 결혼 생활을 끝낼 열쇠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 지은이의 배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면 나는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줄 터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그녀는 항상 빛났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야심. 나는 평범한 녀석이었다. 지방 출신, 장학금으로 버티는 학생. 그녀가 나를 선택한 건 아마도 내 안에 그 단정된 면 때문이었을 거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나는 은행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렸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적어도 내가 그렇게 믿을 때까지. 그러나 2년 전 그녀가 변했다. 오픈 마리지를 해보자. 그 말은 우리 식탁에서 툭 던져졌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제 생각해보니 이미 다른 남자의 것이었다. 현대 사회잖아, 오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자유도 필요해. 규칙만 정하면 돼.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마치 프로젝트 계획처럼 규칙을 적어나갔다. 첫째, 서로에게 솔직히 보고. 둘째, 감정적 유대는 금지. 셋째, 안전하게. 넷째, 언제든 중단 가능. 나는 웃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다. 이게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녀의 눈빛은 설득력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게도. 그 후로 그녀는 자유를 누렸다. 주말 출장, 늦은 회식, 그리고 가끔 오늘은 친구랑 일하는 핑계. 나는 처음엔 참았다. 그녀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녀의 향수 냄새가 다른 피부에서 묻어오는 걸 느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녀의 휴대폰에서 왔다. 나는 우연이 아니 의심 때문에 그녀의 메시지를 봤다. 오늘 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호텔로. 규칙 지키게 받는 이는 준호였다. 그녀의 상사, 나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물을 삼켰다. 집에 돌아와 그녀를 기다렸다. 준호는 누구야?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한숨을 쉬었다. 오빠, 규칙 잊었어. 솔직히 말할게. 그와 만나고 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그냥 재미.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애썼다. 상담소를 다니고 책을 읽고 심지어 나도 자유를 시도해봤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독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규칙은 그녀의 방패였다. 그녀는 자유롭게 날아다녔고 나는 그물에 갇힌 새였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바람은 더 대담해졌다. 회사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준호와 춤을 추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댓글은 무슨 말이지 멋져, 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그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조용히 복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회사,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비밀. 첫 번째 계획은 그녀의 커리어였다. 지은은 마케팅 팀장으로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멘토이자 연인.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팀장 지은 씨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는 그녀의 메시지 스크린샷, 호텔 예약 기록.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의심하지 않게.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내부 감사, 그녀의 승진은 물 건너갔고 준호와의 관계는 공공연한 스캔들로 번졌다. 그녀는 집에 울며 들어왔다. 오빠, 누가 그런 짓을 했어? 내 인생이 망쳤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첫 번째 피해 맛.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규칙은 이제 내 무기가 되었다. 규칙대로 솔직히 말해. 준호와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그만둘게.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여전했으니까. 다음 타겟은 그녀의 친구들. 지은의 서클은 서울 상류층 여성들로 와인바와 요가 클래스에서 어울렸다. 그중 리더격인 수진은 그녀의 절친. 나는 수진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의 남편이 불륜 중이라는 소문. 익명 계정으로 수진에게 메시지, 지은이가 내 남편과 잤어. 증거 있어. 첨부는 가짜 사진.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수진의 분노는 지은에게 쏟아졌다. 너 때문에 내 결혼이 깨질 뻔했어. 오픈 말이지? 그딴 것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진아, 아니야. 오빠한테 물어봐.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내가 한 일이잖아. 자유의 대가야.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후회가 스쳤다. 그러나 아직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빠, 나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규칙은 지켜. 이제 그녀의 가족. 지은의 부모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했다. 그녀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가족은 솔직하고 강해. 나는 그 솔직함을 이용했다. 익명 편지, 딸 지은이의 오픈 마리지와 불륜. 증거 첨부,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런 짓을. 그녀는 울며 변명했다. 아빠, 엄마, 오빠가. 아니, 착각이야. 하지만 가족의 신뢰는 깨졌다. 크리스마스 모임은 취소되었고 그녀의 전화는 차가워졌다.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밤에 혼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복수의 쾌감이 내 몸을 달궜다. 하지만 동시에 빈 공간이 느껴졌다. 7년의 사랑이 이렇게 부서지는 게 맞나?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춤췄다. 이 도시처럼 우리의 삶도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타겟은 그녀 자신.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자유. 나는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로. 그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오랜만이네.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제주에 도착한 그날 나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갔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야. 나는 와인을 따랐다. 그녀는 웃었다. 오빠, 다시 사랑하게 해줄게. 하지만 와인 속에 진실의 약이 있었다. 아니, 약이 아니라 그녀의 메시지 로그를 인쇄한 종이 뭉치. 그녀가 마시고 취한 척 누워있을 때 나는 그것을 그녀의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녀의 회사 HR에 보냈다. 최종 증거, 지은 씨의 지속적 불륜. 아침이 되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해고 통보. 그녀는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이 공정하네.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오빠, 다 내가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규칙대로 공정하게. 그녀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너 미쳤어. 이혼하자. 당장. 나는 웃었다. 이미 서명했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제주도의 바다는 항상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거센 파도가 숨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결혼도 표면은 평화로웠지만 깊은 곳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호텔방에서 그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내가 시작한 게임이니까. 이혼 서류는 이미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법적으로 우리는 3개월 후 자유의 몸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 3개월을 그녀의 지옥으로 만들기로 했다. 복수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녀가 내게 준 고통을 배로 갚는 과정. 서울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나를 피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먼저였어.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짐을 쌌다. 준호 오빠 집으로 갈게.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준호. 그 이름이 다시 튀어나왔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좋아. 가. 하지만 규칙 잊지 마. 솔직히 보고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순간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아니, 오히려 흥분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그녀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우리는 공동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 초기 서로 믿자고 해서 만든 거였다. 나는 은행원으로서 그 계좌의 움직임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그녀가 준호의 집으로 이사간 후 그녀는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쇼핑, 여행,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지출.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계좌를 동결시켰다. 부정 사용 의심지라는 핑계로. 그녀의 전화가 왔다. 오빠, 내 돈이 왜 안 나와? 너 한 거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아직 결혼 상태야. 내 자유의 대가로 내 돈도 자유로워. 그녀의 분노는 폭발했다. 이 개자식아.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나는 끊었다. 그 후 그녀의 SNS를 봤다. 새로운 시작.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댓글은 싸늘했다. 친구들의 이탈, 가족의 침묵. 그녀의 자유는 이제 고립이었다. 다음은 그녀의 감정적 지지대. 준호. 그는 그녀의 상사이자 연인, 하지만 이제 실직한 그녀에게는 구원자였다. 나는 준호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결혼한 몸이었다. 아내와 두 아이, 회사 스캔들 후 그의 가정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아내에게 연락했다.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불륜 중 증거 보내줄게. 첨부는 진짜 사진, 호텔 CCTV 캡처. 준호의 아내는 즉각 반응했다. 이혼 소송. 준호는 지은을 버렸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내 가족이. 지은의 전화가 다시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나 버렸어. 오빠, 도와줘. 나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내 규칙대로 감정적 유대 금지잖아. 그녀는 흐느꼈다. 제발. 집에 와줄래? 나는 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준호의 아파트, 고급스러운 곳이었지만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오빠, 나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몸이 내게 기대왔다. 옛날처럼. 하지만 내 안에는 차가운 계산만 있었다. 아침에 나는 그녀를 깨웠다. 준호한테가 내 자유니까. 그녀는 울었다. 싫어. 이제 너만 믿을게.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남자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은행원으로서 간단한 트릭이었다.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남자, 민준. 클럽에서 만남.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복수의 불꽃이 내 안을 태웠다. 이번엔 직접 나섰다. 민준은 IT 스타트업 CEO, 플레이보이로 유명했다. 나는 클럽에 갔다. 그녀가 춤추는 걸 봤다. 민준의 팔에 안겨. 나는 다가갔다. 지은아, 집에 가자. 그녀는 놀랐다. 오빠. 왜 여기? 민준이 끼어들었다. 누구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남편. 그날 밤 싸움은 터졌다. 민준의 펀치, 내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경찰이 왔고 사건은 그의 회사에 알려졌다. CEO의 클럽 싸움. 민준은 지은을 멀리했다.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그녀의 고립은 깊어졌다. 이제 그녀는 나에게만 매달렸다. 오빠, 나 버리지 마. 사랑해. 하지만 나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재산 분할.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터였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압박했다. 불륜 증거로 위자료 청구. 그녀는 항변했다. 오픈 마리지였어. 동의한 거야. 법정에서 판사는 내 편이었다. 합의하에 불륜은 불륜이다. 그녀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러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의 비밀. 그녀는 나를 선택하기 전 다른 남자를 임신시켰다가 유산했다. 그 트라우마가 그녀의 자유를 만든 원인? 나는 그 사실을 그녀의 가족에게 알렸다. 지은이가 숨긴 진실, 부모님의 충격. 우리 딸이, 왜? 그녀는 제주로 내려갔다. 펜션에서 울며 살았다. 나는 서울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프로모션, 친구들, 데이트. 하지만 밤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후회. 아니, 정의. 그녀가 내게 준 상처를 공정하게 갚은 거였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최종 붕괴. 어느 날 그녀의 전화가 왔다. 오빠, 만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었다. 이 모든 게 내 복수였어? 왜?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규칙. 그건 내 핑계였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 후회해.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 끝내자.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빠, 애기. 생겼어. 내 거 아냐? 충격. 그녀의 배신의 마지막 선물. 나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홀로 키워.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악마야? 그녀의 임신 소식은 내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복수의 일부로 느껴졌다. 내 자유의 결실이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한강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처럼. 이제 이혼은 마무리 단계였다. 법정 출석일이 다가오고 나는 증인들을 준비했다. 그녀의 불륜 파트너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 모두가 그녀의 높은 마리지를 증언할 터였다.
하지만 그 증언은 그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을 뿐이었다. 법정은 서울 중심가의 회색 건물이었다. 판사석에 앉은 노신사가 서류를 넘겼다. 피고, 지은식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나 그녀는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아니요,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변호사가 나섰다. 제 클라이언트는 오픈 마리지를 제안했고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불륜이 아닙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동의. 그건 그녀의 강요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규칙은 그녀의 면죄부일 뿐 증거가 쏟아졌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법정 안이 웅성거렸다. 그녀의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호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다. 재산 분할로 합의하세요.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그녀의 배신에 대한 보상으로 최종 판결은 내 승리였다. 집, 예금, 심지어 그녀의 차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녀가 따라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애기까지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선택의 결과야? 이혼 후 나는 자유로웠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갔고 은행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파티, 네트워킹, 새로운 연인. 삶은 화려해졌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그녀의 울음소리, 그녀의 노빠라는 부름. 복수는 승리였지만 공허했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당신은 PTSD예요. 배신의 트라우마가 복수로 변한 거죠. 상담사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럼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그러나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오빠, 애기 이름 지은. 내가 원하면 봐줄래?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익명으로 그녀를 추적했다. 그녀는 제주 펜션에서 일했다. 부모님과 화해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SNS에 올린 사진, 바다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 하지만 눈가는 붉었다. 그녀의 자유는 이제 짐이었다. 내 복수의 다음 단계는 그녀의 새 삶을 파괴하는 거였다. 그녀가 제주에서 만난 남자, 현지 어부 출신의 따뜻한 남자. 이름은 태민. 그는 그녀의 임신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제안했다. 좋은 소식 뒤라는 그녀의 포스트. 나는 질투. 아니, 분노. 그녀가 다시 행복을 찾는 게 용납되지 않았다. 나는 제주로 날아갔다. 펜션 근처 바에서 그를 만났다. 지은 씨 남편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위험해요.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과거 불륜 기록.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규칙을 믿지 마세요. 태민은 그녀를 버렸다. 미안해, 지은아. 나 무서워. 그녀의 절규가 펜션에 울렸다. 부모님조차 내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왔다. 내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오빠, 제발. 도와줘. 애기가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이 그녀의 몸은 떨렸다.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왜 나한테 그래? 사랑했잖아.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사랑. 내가 배신한 순간 끝났어.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트라우마. 대학 때의 유산, 그 후 자유를 추구한 이유. 오빠를 사랑했지만 두려웠어. 또 잃을까 봐 나는 듣고만 있었다. 동정. 조금. 하지만 복수는 이미 내 본능이 되었다. 아침에 나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태아 검진 의사는 말했다.
아기 건강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그녀는 울었다. 오빠, 나 키워줄래? 같이. 나는 거부했다. 아니. 내 책임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아이는 무슨 죄? 복수의 희생양.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양육권 포기 서류 준비해.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내 피가 섞인. 아니. 내 바람의 결과야. 그녀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너 정말 끝장이야. 그 후 그녀는 사라졌다. 제주로. 아니, 서울 변두리 빈민가로. 임신부 지원센터에서 살았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몸이 무거워지는 걸 출산일이 다가왔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익명으로. 그녀의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아. 이름, 지은. 아이러니. 간호사가 나왔다. 아버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인.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지친 얼굴, 하지만 아이를 아는 미소. 오빠. 왔어. 나는 다가갔다. 축하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 내 복수의 일부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 통장을 건넸다. 양육비. 매달 입금할게. 하지만 연락하지 마. 그녀는 통장을 쥐고 울었다. 고마워. 하지만 미워. 나는 병원을 나섰다. 서울의 여름 비가 내렸다. 내 안의 분노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아직. 그녀가 다시 일어서는 걸 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무너뜨리는 걸?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결혼했다. 새로운 여자, 순정. 그녀는 내 과거를 알았다. 복수. 그건 과거야. 이제 행복하자.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지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오빠, 지은이가 아프대. 병원비 필요해. 바이의 사진이 첨부. 나는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다. 아이의 병은 레우케미아였다. 희귀병. 지은의 메시지는 간헐적이었다. 오빠, 제발. 이 아이는 무죄야. 나는 갈등했다. 복수의 대상은 그녀였지 아이가 아니었다. 병원에 갔을 때 지은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지은아. 치료비 내가 낼게. 그녀의 눈에 감사가 스쳤다. 고마워. 하지만 왜 이제 와서? 나는 대답했다. 내 피가 흐르는 아이니까. 치료 과정은 길었다. 서울대 병원, 매주 화학요법. 나는 직장을 쉬고 그녀와 함께했다. 순정은 이해했다. 가족이잖아. 하지만 내 안에는 혼란이었다. 지은과의 대화가 늘었다. 밤늦게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오빠. 모든 게 내 잘못. 그녀의 눈물. 나도 미안. 너무 멀리 갔어. 용서? 가까워지는 감정.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다. 리미션. 우리는 축하했다. 작은 파티, 병실에서. 지은의 미소가 돌아왔다. 오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망설였다. 순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우리는 그냥 부모일 뿐이. 하지만 그녀의 키스가 내 뺨에 닿았다.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온 밤, 순정과 싸웠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복수가 끝나고 남은 건 빈 공간. 지은이 그걸 채웠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나 변했어. 자유.
그건 두려움의 핑계였어.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과거가 되살아났다.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이혼 후 성공한 사업가. 지은아, 다시 만나자. 그녀는 거부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에게 연락.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위협. 그는 내 직장에서 로비를 시작했다. 은행원. 그만둬. 갑박이 왔다. 나는 반격했다. 준호의 비리를 파헤쳤다. 탈세, 뇌물, 익명 제보, 경찰 수사. 준호는 체포되었다. 지은은 알았다. 또 내 복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눈에 사랑이 피어났다. 오빠. 아이의 완치가 선언되었다.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펜션, 바다. 옛 추억. 밤에 그녀의 품, 사랑에 그녀의 속삭임. 나는 응했다. 순정에게는 헤어지자고 했다. 미안. 진짜 사랑은 지은이야. 새로운 삶. 우리는 재혼했다. 간단한 결혼식, 아이와 함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과거 친구들이 돌아왔다. 오픈 마리지 여전히 하니, 소문. 그녀의 불안. 오빠, 나 믿어. 나는 믿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텄다. 어느 날 그녀의 휴대폰. 새로운 메시지, 오랜만. 규칙 있지 않았지. 보낸 이는 옛 연인. 나는 분노했다. 또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늦은 밤 외출, 이상한 전화. 복수의 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그녀가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내 불신이. 대화 끝에 폭발. 너 변하지 않았어. 그녀의 외침. 내가 날 만든 거야. 나는 문을 나섰다. 아이를 데리고. 법정 다시. 양육권 분쟁. 그녀의 눈에 절망. 오빠. 제발. 이번 복수는 더 잔인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걸 앗아갔다. 직장, 친구, 심지어 아이의 사랑. 그녀는 무너졌다. 빈 아파트에서 홀로. 이게 사랑이야? 나는 후회했다. 처음으로. 복수는 승리가 아니라 파괴였다. 우리 둘 다. 아이의 양육권은 내게 넘어왔다. 지은은 항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작은 직장, 홀로 사는 삶. 나는 아이와 함께 강남에서 살았다. 새 아파트, 새 루틴. 하지만 빈자리가 컸다.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멀리 갔어? 하지만 사랑해. 업무에 몰두했다. 은행 프로젝트, 해외 출장. 성공의 맛. 하지만 밤에 지은의 얼굴. 그녀의 울음.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은 중독됐어요. 복수 중독. 나는 인정했다. 어떻게 끊어요? 용서부터. 부산으로 갔다. 그녀의 집, 낡은 원룸.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놀랐다. 오빠. 왜? 나는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하자. 우리는 바다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 떨렸다. 나 아직도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우리. 다시. 천천히, 재건. 아이를 데려와 만남.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아이의 포옹. 눈물.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오픈 마리지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녀의 고백.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필요했어의 고백.
복수가 아니라 내가 원했어. 결혼 재개. 이번엔 진심. 서약, 배신하지 않겠어.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의 학교, 주말 피크닉. 서울의 봄, 벚꽃 아래. 하지만 과거는 그림자. 준호의 재판. 그는 출소 후 복수를 꿈꿨다. 내 차의 브레이크 조작. 사고. 나는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이 울었다. 오빠 탓이야. 내 복수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순환. 끝내자. 진짜로. 준호를 용서했다. 만남. 미안해. 나도 피해자였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화해의 시작. 그러나 운명의 장난. 지은의 병, 남, 초기지만 치료 필요. 아이의 레우케미아처럼. 그녀는 숨겼다. 오빠 모르게 발견 후 충격. 왜? 내게 부담 주기 싫어서. 치료 시작. 이번엔 그녀가 환자. 나는 간병인. 밤새워 손잡음. 사랑해 그녀의 미소. 아이의 기도. 엄마 나아져. 기적처럼 회복. 리미션.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이게 우리의 복수 끝이야. 삶에 대한 그녀의 말. 새로운 시작. 해외여행, 가족. 하지만 깊은 곳, 상처는 남았다. 때때로 의심. 오늘 어디 갔어? 내 물음. 그녀의 한숨. 믿어, 오빠. 평화로운 나날.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는다. 인생처럼. 5년 후 아이는 초등학생. 지은은 마케팅 프리랜서로 성공. 나는 은행 임원. 집은 여전히 강남. 저녁 식탁, 웃음소리. 하지만 가끔 침묵. 과거의 메아리. 어느 날 옛 친구 모임. 수진이 왔다. 지은아, 아직도 오빠랑. 그녀의 미소. 응, 행복해. 하지만 술자리 후 그녀의 전화. 오빠, 나 옛날 생각나. 나는 안심시켰다. 지났어. 그러나 균열, 그녀의 늦은 귀가. 클라이언트 미팅 증거 없지만 의심. 나는 다시 추적. 앱, 위치. 이번엔 진짜. 아니, 착각. 그녀는 피곤할 뿐. 대화. 오빠, 나 믿어. 믿어. 노력할게. 테라피 재개. 신뢰는 선택이야. 아이의 졸업식. 우리 셋, 무대 위 그녀의 눈물. 이게 우리의 승리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 준호의 죽음. 자살. 편지. 너희 복수 때문에. 지은의 충격. 우리 탓. 나는 안 왔다. 아니. 그의 선택. 장례식. 그의 아내. 용서. 고마워. 끝났어. 우리는 자유로웠다. 에필로그. 10년 후 아이 대학 입학. 제주 여행. 바다 앞. 그녀의 손. 오빠, 후회 없어? 없어. 내 덕에 배웠으니까. 키스. 일몰. 복수는 끝났다. 사랑이 이겼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것이 인간. 서울의 불빛, 여전하다. 우리의 이야기처럼 화려하지만 깊이.